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잠시 뒤에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국민의힘 입당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네요. 지금 12시 15분이니까 잠시 후면 윤 전 총장이 당사를 방문해서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제 약간 윤 전 총장이 운을 떼긴 했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선거에 나가도 국민의힘과 손잡고 당에 입당한 상태에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는 첫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입당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유 교수 보시기에는 굉장히 전격적입니다. 원래 8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 입당하려면 빨리 하는 게 낫죠. 할 거면은 빨리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예, 진작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밖에서 외연 확장을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면은 후보 단일화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추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 있었는데 중도 확장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의 기반은 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강성 방문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이들이 사실상 이 지지 세력이 윤석열의 정치적 기반이었단 말이죠. 기반이 확인된 거죠. 계속해서 중도 배원 확장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빨리 들어가서 또 경선 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 주자가 11명입니다. 11명. 어저께 모인 사람이 11명. 11명이에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빨리 경선에서 경선 룰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본 경선 룰이 그러나 빨리 가서 조직도 다져야 되고 또 국민의힘 그 당원들에게 인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의 동일적 정치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입당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치가 자꾸 바뀌어 있으면은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새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함께 동반 하락할 수가 있어요. 아하. 리스크가 상당히 윤석열의 리스크가 국민의힘에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전격적으로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다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대변이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간에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들여서 경선에서 이제 어떤 경쟁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과정을 만들자. 그런 판단도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종용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잠시 후 2시에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갖는다. 달력을 한번 보니까요. 경쟁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직 그 대권 출마 선언은 안 했어요. 정치 참여 선언만 한 상태인데 대권 출마 선언을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8월 4일에 출마 선언을 한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원래 8월 초쯤에 하는 거 아니야, 입당을?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이 나왔고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일정을 좀 앞당겨서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하 기자, 이 최 전 원장의 출마 선언 이 일정도 좀 변수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4일 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바로 출마 선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회의에서만 같이 참모들하고 회의를 할 때만 하더라도 언제 입당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나에게 후보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만 해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전격적으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입당을 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동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도 한 40여 명이 빨리 입당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성명서 발표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 국민의힘에 원외 지구당 위원장 한 11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70명 정도가 좀 빨리 입당하라라는 성명을 곧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상 지금 이렇게 입당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다른 데를 쭉 돌면서 더 위원을 확장하겠다. 이 방식이 별로 맞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9월 15일 날 1차 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8명을 추리게 돼 있어요. 8명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4명으로 추리고 2차 경선하고 그리고 11월 9일 날 마지막 이제 후보를 뽑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밝혀왔어요.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8월 안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적어도 바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적어도 국민의힘에 등록하는
8월 말 안으로 등록할 때까지는 입당을 하라고 했는데 예. 그런 여러 얘기들이 같이 나오니까 아 그러면은 오늘 아예 입당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그럼 전격적인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결정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 기자를 통해 들으니까 우리 그럼 백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입당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부인과 관련된 뭐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네거티브 공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그런 것들도 좀 빠르게 입당을 결정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그리고 것이다. 사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부인에 관련된 문제들은 예. 오히려 지금 그 공격하는 쪽이 더 역공을 당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 이거 나 바깥에 있으면 계속 내가 공격만 당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제 충분히 대응할 팀을 갖춘 상황입니다. 그것보다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원래 이제 8월 중에 입당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최근에 흐름을 좀 보시면 이번에 윤석열 총장 캠프 쪽으로 간 김병민 대변인이나 예. 이준석 대표하고 좀 계속 설전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8월 안에 입당 안 하면 전부 제명하겠다는 얘기까지 맞아요. 하면서 징계하겠다고. 또 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다른 데서 좀 주자들도 이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단 말이죠. 예. 그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떨까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 측의 갈등이 커져만 갑니다. 절대로 윤석열 총장의 플러스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8월에 들어갈 거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자. 그래야 이런 갈등도 다 봉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갈등 봉합이 굉장히 큰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총장이 오늘 결심을 한 건 아까 최정 전 감사원장이 이제 다음 주 맞아요.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을 하면서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이 한 방 맞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까지 다 전체로 고려를 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입당하는 것을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 기자. 예. 사실은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사실 주변 리스크예요. 부인하고 장모 이런 리스크잖아요. 그게 계속 인터넷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경선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젠가 같이 단일화해서 후보가 될 텐데 예.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서로 이제 난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당내 경선에서 저런 얘기들이 미리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미 나올 게 다 나오면은 예방주사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본선 아. 실제로 여당의 음흠. 후보하고 야당의 후보가 맞붙었을 때는 아,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미 다 들은 얘기인데 그때 다 나왔잖아. 왜 재탕하냐? 이제 이렇게 예, 그렇죠. 어허.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전혀 자신이 없다. 그런다면은 처음에 이 당내 경선에도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아,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예방주사를 맞는 방식이 배나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저는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오늘이 이제 30일이잖아요. 근데 오늘이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고 왜 정치인들은 뭔가 중요한 일정을 정할 때 뭐 요일 같은 것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7월에 어떻게 보면 평일 기준으로는 마지막 날. 그것도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에 입당 기자회견을 한다. 이것도 뭔가 속내가 있을까요? 속뜻이 있을까요? 유 교수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나 빨리 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가능하면 빨리 한다. 가능하나 빨리.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빨리 네, 한다. 그리고 이제 아하. 이준석 대표라든가 당에서 아마 강한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중도 의원을 확장하자.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당내 경선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한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차라리 밖에 있다가 후보단이라는 게 훨씬 더 낫죠. 좋은 길이죠, 그게 로드맵 자체가. 근데 이제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 예. 하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보호해주지 않겠냐. 근데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주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홍준표라든가 또 황교안 후보라든가 기다리고 있어 들어오기만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을 타고 넘어가면은 자기한테 확 뜨거든요. 네,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서 이제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면은 예비 경선부터 시작하게 되면 당내에서 상당한 그 트러블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개파까지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 친박 친이 같은 이제 악몽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윤 총장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근데 이제 버티면 되는 거죠. 버티면 된다. 잘 버티면 11월 때까지 가면은 후보가 되면 이제 다른 국면이 전개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버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오후 2시에 윤 전 총장이 직접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 종로 우리 사옥에서도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한복판에 이 정말 도심 한복판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벽화가 등장해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표현의 자유로 보십니까? 아니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